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 사항들 중에서, 대규모 점포에 계신 분들이 요즘 좀 분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좀 꽤 오시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유동산업 발전법 있죠? 근데 그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여러분들 이렇게 유통산업 발전법이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제가. 그러면 여기 유통산업 발전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 정의부패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읽기가 좀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너무 애매하다. 내가 읽기에는 좀 너무 좀 시행령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시행규칙도 그렇고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놨겠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예전에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련되어서 상세하게 이렇게 어떤 강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좀 뭘 말씀을 좀 드리겠냐 하면, 음, 좀 핵심적인 것만 여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 있죠. 집합 건물에 대규모 점포다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집합 건물 안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오죠. 점포. 그럼 이 대규모 인들은 누구죠?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들이 지금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요러한 그 대규모 점포 관리인들, 즉 임차인들 있죠. 임차인들의 그 어떤 모임으로 모임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단체로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합 건물에서 있죠. 집합 건물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집합 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 소유자 분들의 건물 그 소유권, 관리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집합 건물에 대한 여러분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공용 부분 있죠. 공용 부분에 대한 어, 잡수입들은 잡수입들은 우리 소유자의 권리인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권리만 있는 건 아니죠. 책임 소지 부분도 있죠. 책임 소지 부분은 무엇이죠? 소지 부분은 당연하죠, 여러분. 공용 부분. 전용뿐만 아니고 전용 그리고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여기에 있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 그 3000m 제곱 이상이 되는 대규모 점포 관리에 있는 부분이 임차인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임차인 분들 여기 대규모 점포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뭐 평가를 뭐 절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정말.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나 족속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는 그 주인의식을 가지는 데 반해서 임차인 분들은 대부분이 건물이 망가지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영업을 잘해서 그 수익 구조를 내는데 내는 것에 목적을 좀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물의 보존 관리에는 좀 별 신경을 안 쓰죠. 안 쓰고 오히려 보존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면 이 소유주에게 오히려 청구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집합 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들 엄격하게 그래서 관리단을 그 소유권과 관리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누누이 여기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 관리단 조직을 반드시 하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셔서 건물에 대해서 있죠. 건물에 대한 보존 관리 이를 철저히 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소유주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가 높아집니다. 아셨죠? 이 부분에 여러분들 철저히 둬야 되는 겁니다. 그 집합건물 소유가는 법률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 발전법 해가지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볼까요?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취지가 있죠, 여러분들. 원래 취지가 요 취지는 뭐냐면 대형 점포 그리고 중소형 점포 그리고 골목 상권 있죠. 골목 상인들 간에 이해 다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 다툼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 유통비가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 상권의 그 상인들은 피해를 그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절히 우리가 그 어떤 골목 상권과 대형 점포와 중소형 점포 사이에 서로 간에 그 상생의 관계를 좀 가지자. 좀 이런 차원에서 있죠.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본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산업 발전법은 있죠. 결국에 뭐라는 겁니까? 그렇죠. 입점해 있는 입점주 또는 임차인 또 마찬가지고 직영하면서 입점해 있는 분들 마찬가지지만 입점주 그러니까 임차인들과 외부 이렇게 할까요 그냥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상인이라고 할게요 그냥 제가 그 입점에 있는 그 상인들과 외부 상인들 간에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 그, 그 유통산업 발전법,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상생이 잘 되도록, 상생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이러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根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합 건물에 대한 이 우리가 관리단 조직하고 이렇게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이런 부분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점을 바탕으로 해서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되고, 물론 있죠. 물론 여러분들 대규모 한 층에 그 한 층에 예를 들어서 한 층을 갖다가 직영을 다 관할해가지고 그 임타인분들, 그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층을 다 자기들이 그 건물에 대한 보존 관리를 하겠다. 이것도 괜찮잖아요. 왜냐하면은 대규모 정보 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잡다한 그 업종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잡다한 업종들이. 그래야 또한 대규모 점포가 좋은 점이 그 외부에서 소비자들이 그 복합 상가라든지 대규모 점포에 갔을 때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층에 옷가게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쫙 이렇게 깔렸다라고 한다면 그 옷가게 전문으로 하는 그 상인들의 단체로
모여가지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 그 1층에 대해서만 보존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존 관리를 할 수 있다고요. 그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갖다가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나름대로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실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물점포 관리자가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층에 대규모 옷가게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어?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절감 노력을 노력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그 층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대규모 점포 관리자 한 가지 또 우리가 지금 관리단에 있는 관리나 관리위원회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 이분들은 그 층만 관리를 하는 건데, 층만 관리하는 건데, 어? 관리하는 건데 여러분들 요즘입니다. 관리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층만 관리하는 건데 이분들은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있죠. 그 층에 예를 들어 1층 있죠. 그 1층에 상가 발전을 위해서 있죠. 위해서 뭘 합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광고라든지 예, 뭐 광고라든지 홍보 뭐 등등 그런 걸 좀 해서 외부에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역할도 대규모 정보 관리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일종의 상가 번영회에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규모 점포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이렇게 판례들이 보면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 이러는데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주차권까지도 그 가져갈 수 있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명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주차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 전체,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에 그렇다. 극단적인 경우. 뭐냐면 극단적인 경우 뭐냐면 건물 전체 있죠. 전체를 건물 전체를 어떤 옷가게라든지 어떤 직영하는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뭐 대기업 회사가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있죠. 1층은 옷가게하고 2층은 가구점하고 3층은 뭐 식당으로 만들고 4층은 예를 들어서 뭐 CGV 만들까 건물 전체를 임차를 갖다가 대부분 했다고 합시다. 물론 구분 소유권은 각 소유자별로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런 구조. 그렇게 되어 가지고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까지도 다 들어간다. 본인들이 전체 통으로 오냐. 이럴 때는 좀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조차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리단에 조직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있죠. 별도로 하면 되는 겁니다. 별도로 뭐냐 하면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그 층별로만 그 관리를 해라라고 하는 거고 공용 부분은 우리 관리단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초창기부터 관리단 조직이 제대로 됐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임차인들을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임차인들의 불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원칙으로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소유자가.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들과 관리위원들께서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관리인도 있고 여기에 있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도 있다라고 한다면 건물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는 겁니다. 드물 거고, 만약 이렇게 건물 전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웬만하면 소유권한 있죠. 관리인이 그 계약을 맺을 때,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명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관리단에서. 아셨죠? 관리단 조직의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그 소유주분들하고 집회를 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좀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분들의 실익에 반하는 다 넘겨주게 되는 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자, 거꾸로 대규모 점포 관리자 영업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이렇게 제가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 있죠. 그 특히 이제 시행사에서 이렇게 관리 업체를 대동해서 이런 게는 관리비가 높잖아요. 그리고 그 주차 같은 경우도 잡수입으로 도지 않고 그런 법인들에서 다 먹어치우고 그런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규모 점포에 있는 여러분들, 임차인들 여러분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여기 관리단 있잖아요. 관리단 소유자분들의 수분양자들의 단체로 이런 소유자분들께서도 있죠.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본 거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임차인 분들 여러분들 대규모 점포에 있는 입점에 오시려고 하는 그 어떤 대형 그 대기업체든 아니면 그냥 소상공인이든 여러분들이 입점에 이렇게 임차인으로 이렇게 오시는 상인들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유자분들도 임차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월세를 못 받잖아요. 그 건물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거라는 겁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도울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이 있죠. 대규모 점포는 이렇게 유통산업 발전법에 나아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영업을 잘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외부와의 어떤 충격, 다른 어떤 전통시장이라든지 중소형하고 이런 부분을 좀 좀 더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모두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 지역 내에서 그 역세권 내에서 좀 특화된 부분만 따로따로 발췌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 더 여러분들 시장성 부분에 좀 더 접근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거기 입점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도, 집합 건물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그 주차라고 하는 부분, 주차 수익은 우리가 가져가는 게 맞아, 소유자가. 그런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있죠. 그 주차 비용을 상당히 낮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또 너무 높여가지고 입점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하도록 하는, 그거는 우리 그 소유자 여러분 단체, 즉 관리인과 관리위원들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도 좀이라고요, 제 말씀은.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역지사지가 돼가지고 서로가 있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주자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늘 지금 대규모 점포 관리에 지금 문제점이냐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자기 소유자가 아니면서 그냥 장악을 해버리고 여기 있는 그 소유자분들의 단체 인 관리단 조직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 시행사가 지금까지 관리업체를 만들고 관리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건물을 장악해가지고 잡수입이나 다 닦아 처먹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소유자분들이 이익을 가지면서도, 그리고 임차인분들한테 배려를 해주고 해서 건물 자산가치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특정한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는 부분이 문제라서 제가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오늘도 계속 이렇게 대규모 점포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많다고 연락이 오시던데, 이 점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링크를 보시되, 서울시에 있는 집합 건물에 있죠.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자, 요 부분도 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 사이트, 어? 유통산업발전법 있죠? 발전법, 관련한 강의입니다. 강의는 좀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강의는 물론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지만, 전적으로 보시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부분에서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실질 부분에서 그 건물 관리는 FM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퍼실리티 그 매니지먼트를 해서 그 건물 보존 관리는 관리업체가 하는 거고, 그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관할하는 부분은 건물 전체 통에 대해서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소유자분들 단체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층에 대해서 만약에 대규모 점포 같으면 대규모 점포 관리가 어떤 새로운 관리업체를 데려와서 그 층만 이렇게 관리를 할 수는 있는 건데, 그 관리 업체가 있죠. 관리 업체가 그 부동산까지도, 그 부동산 계약까지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이 건물의 전체에 대해서 있죠. 여러 가지 MD라든지 이런 걸 다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그 도둑놈들이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그 도둑질을 하는 인간들의 그 모습이 좀 비춰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아니고, 이제 그런 걸 그 장기적으로 올라가서 그런 이야기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유주분은 또 소유자 분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면서 또 입점주 있죠. 입점주 분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많은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 역지사지해서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 건 맞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관리비가 계속 줄어들게 하는 부분에 좀 역점을 두면서 관리가 효율화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규모 정부 관리에 있는 관리자, 그 입점에 있는 분들 있죠. 입점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 상가가 그 대규모 점포가 그 소비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거기 그 역책 그 근처에서 있죠. 역세권이 아니라도 그 근처에서 정말로 이렇게 메카로서 여기에 있는 복합 대규모 점포 이쪽으로 갔을 때 내가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서비스를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웬만하면 또 소유자 여러분들은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쪽에 가서 좀 사주시면 좋고요. 그렇죠? 그런 서로 간에 그 상호 있죠. 상생 관계를 가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꼭 보셔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관리권에 대해 전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그 실제 소유자는 누구냐면 우리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관심을 가지고, 맞아요. 상가에 대해서 임점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상가가 좀 더 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좀 해서 소비자들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도 동참을 좀 해주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서로 간에. 자,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십니까? 꼭 여러분들 그걸 좀 보셔가지고 좀 살펴보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질문을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러는데, 이제는 좀 더 다른 질문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이 유통산업 발전법이 뭡니까 하면서 계속 이 질문을 많이 오시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